벼랑 끝으로 밀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비로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날개가 나에게 있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무작정 버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개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신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자신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상처 없고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러움의 원인이 어쩌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대부분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갖기보다 무작정 끌어내리려는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과연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상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도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유명세와 지나친 관심으로 힘들어하거나 화려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동안의 명성과 인기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작은 힘일지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이 변하기는 시간이 필요하니 스스로 단단해지는 방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잠시 주어진 허상임을 알 때 우리는 직책에서, 돈에서, 신분에서, 유명세에서 자유로워진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보았지만 남자라면 대부분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하는 군대 시절 군사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옆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과정, 누구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순간이 연속될 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혼자서는 어둡고 험한 인적 없는 산길을 넘기가 어렵지만 아무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가 함께 한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위안이 되어 어두운 산길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움되기보다 거추장스러울 텐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냥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기에 옆에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의 손일지라도 나에게 힘이 된다면 꽉 잡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를 합니다. 잘된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아서 단번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냥 자신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어릴 적 수없이 넘어진 결과가 지금 걷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듯 누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공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영 그럴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자신에게 감동할까요? 대부분 편안하게 즐기고 놀 때가 아니라 힘들지만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감동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힘든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불안,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본 얘기라 책 제목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고 내용도 어설프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는 간절히 산신령에게 빌고 빌어 아이를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말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렵게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약해 자꾸 병치레를 하고 귀하게 얻은 아이라 밥값 추리도 자제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더욱더 걱정이 되었겠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라면 모두 먹였다고 합니다. 정성 들여 아이를 보살폈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고 더욱더 약해지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부부의 마음은 나날이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얻은 아들이니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스님이 그 집을 지나게 되었고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아이를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보여주면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묻게 되고 스님은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를 주문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따를 것을 다시 당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둘 것인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부부는 간절했기에 스님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절에 와서 매일 돌 하나씩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걸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스님과의 약속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한 병이기에 스님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부부는 매일 아들을 절로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돌 하나를 쌓는 것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 조금씩 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3년쯤 지나고 나니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졌고 병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스님이 계신 산을 찾았고 이제는 아이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 이제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스님에게 병을 낫게 한 비결을 묻게 되고 스님은 웃으면서 부부의 지나친 사랑이 아이의 병을 키웠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일 산길을 오르게 했고 절에 오는 동안 근육이 생기고 힘든 과정을 통해 잘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하니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그때서야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3년 동안 공동탑을 쌓았으니 지금까지 아름다운 돌탑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가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지나친 관심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복잡한 일들도 쪼개보면 작은 것들의 집합점을 알게 됩니다. 지금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작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완성품을 생각하게 되면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멋진 결과물을 얻게 되듯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모을 때도 처음부터 10억, 100억이 목표가 되면 지치고 힘들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벌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자산을 일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을 모아야 하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만 원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모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10억을 희망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되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한탕주의,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사기를 당하거나 로또 같은 허황된 꿈을 쫓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느린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 힘든 만큼 계속적으로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소식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즐거움 하나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라 생각할 만큼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끼씩 줄여보기로 하고 막상 하게 되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견딜 만한 시간이 되었고 해볼만 해졌습니다. 그만큼 쪼개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멍해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든지 복잡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만큼 하다 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고민이 많다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지칠 만큼 뭔가를 해보세요. 그것이 운동이 되어도 좋고 육체적 노동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확실하게 혜택을 보았기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육체적 노동은 일하는 동안 힘들 수 있지만 머리 아프거나 걱정할 일은 사라집니다. 덤으로 깊은 숙면이 보장됩니다. 그것만으로 상당 부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훗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켈리체 회장님의 성공 강연에서 지금의 자산가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걷기였다고 하지 않던가요? 자살을 생각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걷기였다고 합니다. 그냥 다리 근육이 생길 때까지 걷기. 그렇게 걷다 보니 사업적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되고 힘들다 생각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합니다.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할 줄 아는 것도 변변히 없는 것 같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고 경제 상황도 열악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하는데 과연 누가 제대로 바라봐 줄까요? 조금 실수라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것이죠. 자존감의 핵심은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자존감을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남들과의 비교는 모두를 힘들게 한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만이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 잘된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당신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가끔 이런 황당한 인터뷰를 보잖아요. 어떻게 배우가 됐습니까? 질문에 친구가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요.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안 황당한가요? 다 대부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배우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오디션 보고 온갖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순간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하고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니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처음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길로 가서 유튜버가 더 잘된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결코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 행복한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 100년 후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에 지금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정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고 하고 싶네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부자리 정리정돈, 청소하기 등 사소한 것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자극을 팍팍 받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전에 봤던 영화 배너의 내용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죽으려고 할 때 옆에 병사가 말려서 죽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됩니다. 죽었더라면 누리지 못했을 영광을 살아남아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아닐까요? 분명 지금 패배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인생은 당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분명 영광을 누릴 그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이 세운 목표로 달려나간다면 분명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